양도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영수증이 꼭 필요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앞에 그림이 뭐죠? 그쵸?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요새 집에 이제 다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도어락 설치 비용은 과연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가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필요경비를 챙겨야 되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내가 이 필요경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라면 뭐 이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게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런 것들과도 한번 비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1주택자라면 무조건 필요경비 챙겨야 할까? 네, 이것도 첫 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또는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필요경비를 인정을 못 받을까?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결국은 내가 양도가액 파는 가격이 있을 거고요.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필요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짚어보도록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익이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번 돈이죠. 그 번 돈을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가격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면 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양도세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가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았어요.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왜? 주택가격이 9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가격이 9억을 넘는 집이 상당히 많아졌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필요경비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서울이나 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도권일 거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뭐 올해 자료는 아니지만 1년 전 자료예요. 중위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이렇게 나왔는데, 뭐 서울 중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게 8억이겠죠? 8억 2천 정도이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중위 가격의 아파트가 9억을 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권, 뭐 세종시, 뭐 이런 데들, 대구 이런 특이한 지역을 빼고는 중위 가격의 아파트의 경우 9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챙길 필요가 없어요.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주택자라면 양도가 기준으로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만 필요경비를 챙기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경비를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뭐 영수증 챙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파트를 양도할 건데 1년 전에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해당 비용 중 도배, 화장실 수리 등 판례상 제외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제외시키고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해당 지출 내역은 업체 계약서와 통장 내역은 있는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팔아서 5억을 벌었다는 게 취득가 대비 양도가와의 차익이죠. 그리고 필요경비를 포함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물어볼 때 우리가 이 번 돈을 계산하는 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건데, 이 필요경비라 함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취득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갔던 취득가와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도비, 이 세 가지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가액은 이런 거죠. 타인으로부터 매입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취득 관련 법무사, 취득 컨설팅 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기가 제조 생산하거나 건설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 비용의 합계액이 모두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이란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게 아닌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수익적 지출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어떤 항목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이 증가하는 거예요. 베란다 발코니 샤시를 한다거나 베란다를 확장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확장 공사비 같은 게 들겠죠. 뭐 그리고 토지를 조성하는 비용, 산림복구 설계비,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설치한다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이 있었던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싱크대나 가스 공사비,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요. 그런데 오른쪽에 수익적 지출을 보면 교체 비용입니다. 벽지나 장판을 교체한다거나 싱크대 주방기구를 교체한다거나 보일러 수리한다거나 뭐 하수도관, 오수 정화조 설비 교체, 파손 대체, 뭐 재난으로 입은 거 복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수익적 지출이다 해서 경비로 인정을 안 해주지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돈을 들여서 좀 더 반짝반짝해지거나 좋아지면 요거는 자본적 지출, 즉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빨간색을 보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체비는 다 수익적 지출이지만 난방시설 교체비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해주고요. 싱크대 가스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지만 이 싱크대 등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걸 교체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도어락도 내가 없는 걸 설치하는 건 자본적 지출이지만 있는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계약 많이 발생하죠.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하게 되면 뭘 제공해야 되죠?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공한 위약금이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처럼 계약서를 쓰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해약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해약했는데 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될까요?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사계약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제공한 위약금 자체까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을 하되 정말 누가 봐도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정지시켜 놓고 왼쪽에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자, 내가 계약했다가 해약해요.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이라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사기 피해액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해줍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세 번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게 양도비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광고비용이라든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인지대, 소개비, 뭐 국민채권, 만기전 양도했다는 매각차손 등 이런 항목들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앞에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세 가지는 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금 계산서랑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될까요? 요거는 좀 역사가 있어요. 과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2016년 2월 17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그냥 관할 세무서장 마음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따라 입금 증명 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줬다. 뭐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번 바뀝니다. 2016년 2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으로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주민번호, 성명 이런 것들과 공급 물품, 공급 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기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바뀝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용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는 모두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영수증이 없다, 카드 매출 전표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현금 거래한 게 아니라면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해서 그 거래 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의 절세비법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도 무조건 필요경비 챙겨야 할까요? 아니죠. 양도가액이 9억을 넘을 경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굳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두 번째, 주택과 관련 비용이라도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공제가 안 된다. 마지막, 현금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을까? 과거엔 그런 적이 있었지만 2018년 4월 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등 실제 지출만 확인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양도세 할 때,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